최병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4년 전에 수출 규제 때 이거 절호의 찬스다고 말씀하셨고, 일본이 재발등 찍은 것이고 우리 소부장 업체의 기회고 다 그렇게 진행됐거든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방에 지금 뒤집고 있어. 수출 규제 해제를 무슨 자기의 성과처럼 얘기해. 똥줄 타는 건 그쪽 업체였단 말이야. 수출 규제 해제는 일본 좋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성과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일본 대통령인 거지 지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들어갈까요? 자, 진도 가볼까요? 자. 지금 제가 뭐 경제 수치 자료 몇 가지가 있지만 이거 사실 뭐 별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줬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매국노잖아요. 너무 바로 연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안 불러요, 우리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군국주의자 집단들 있잖아요. 이 구구 세력들과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한국인 중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사람. 매국노 아니에요? 교수님, 단어가 너무 좀 부족하신 거 아닙니까? 아, 이걸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 전에요. 문재인 정부의 소부장 산업 육성, 강소기업들을 한 100개를 육성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소위 아베 수출 규제를 당하고 나서 소부장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산업 정책에 있어서 죽창가 버전이다 이렇게 본 거야. 네? 죽창가라는 게 뭡니까? 일본이 들어와서 진압을 했잖아요.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우리 농민군들이요. 그때 배경을 해서 만든 게 죽창가잖아요. 돌아가신 김남주 시인이 시로 만든 거잖아요. 그걸 갖다 노래 붙인 거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거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소부장 업체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거 실제로 보게 되면 있잖아요. 그게 일본 대통령이야. 이 사람은 매국노예요, 그냥.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게 이게 설명이 되어져요.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됐었던 소재들과 관련해서 다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점유하고 있던 게 그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 일본이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야. 한마디로. 불어소수는 41%를 점유하고 있다가 지금 7%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국내 기업들이 대체했단 말이야. 네, 대체를 한 거죠. 그럼 일로 계속 가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소부장 업체에 주던 지원을 끌어버려. 그리고 일본 소부장 업체를 한국에 유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넘겨보세요. 문재인 정부 기간, 반도체 수출에 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증가율을 봐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일본 수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곤욕을 치는 것도 아니라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이 소재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들이요. 수익이 있지. 많이 줄어들었잖아. 그렇지. 당연하죠. 시장을 잃어버렸는데. 예? 이거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서요. 풀리시 트레이드 워라 그랬어. 그러니까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 그랬어. 자기 발등을 찍는.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기사를 썼었어요. 당연하잖아. 자기들이 팔고 있던 물건을 안 판다 그러면 지들 손해 아니야. 아니,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물건 안 팔겠다고 깡짜 부리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논리적으로, 경제 논리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다. 제가 그렇게 봤던 거예요. 경제학자로서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본 언론들이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이거 일본 통상정책의 흑역사다. 한국한테 탈 일본만 도와줬다 했었어요. 그때까지 완전히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통상정책에 이게 그러니까 5점을 남겼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평가를 일본 신문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에요. 2018년도에 정책 찍고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수출 규제 하면 당연히 그러면 일본 기업한테 이제 혜택이 가는 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거잖아요. 한국의 시장을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는. 그렇죠? 이거 사과라도 받아내고선 해야지. 또 반복하면 어떻게 할 거야? 자기들이 안 팔겠다고 했던 거잖아. 그럼 다시는 이런 짓은 안 하겠다는 것을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이 약속은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방식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자, 넘겨보세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100개 강소기업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놓고 나서 대통령 직속으로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만들어요. 총리 직속하고는 굉장히 격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잖아요. 대통령 직접 바쁘신 분이라고요? 아니, 원래는 바쁘신 분이지. 예.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바쁜 분인 것 아니,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보게 되면 맨날 입이 터가지고 저기 이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요. 예? 아니, 윤 대통령도 눈이 불어 있어요. 그건 술 마셔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총리 직속으로 이제 이걸 격화시켜서 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 지금까지 집권하고 나서. 이걸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딱 들어서가지고 돈을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육성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이제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야. 소부장 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그러니까 주무부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엄청 줄었잖아요. 한 38%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이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좀 지원도 해주고 되게 그러잖아요. 특별 예산으로 되게 편성을 했었어요. 특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요. 예타가 면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육성을 해야 되니까는 빨리 그렇게 해서 했던 거를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미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죽이고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다시 들여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본 대통령이지 뭐야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소부장 산업정책은 죽창가 버전이라고 본 거예요. 그 일본 기업들이 돈 벌게 내버려 둬야지. 그 한국 기업들이 그거 뺐으면 되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잘해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저께 국무회의를 그러니까 생중계하면서 용인의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반도체 육성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일본 소부장 업체에 대거 유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은 그러니까 죽이고 지금 예산 끊어가지고. 예? 지금 일본 소부장 업체는 거기다 대거 유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얘네들한테 가서 사서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해 못할 일이죠. 2019년 사태를 겪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예? 이해 가능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이게? 예? 교수님, 못해. 그래서 제가 첫 마디를 제가 그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된다가 한 거고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진짜. 예. 그래 놓고 이것이 한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잖아. 일본이 자기들 돈 벌면 우리 나눠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한 2년 동안에요. 우리 소부장 업체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게. 깊은 경제 지식이 필요한 얘기인 겁니까 이게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일본인 마음은 열리지. 근데 아니,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티나잖아. 우리 소부장 업체의 지원 예산을 끊고, 일본 소부장 업체는 한국에 들어오라고 하고. 우리나라 소부장 그동안 조금 성장하던 쓰러질 수밖에 없죠, 뭘. 상식이잖아요, 이거는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자, 넘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이 대한민국의 소위 특권층들, 자신들은 그러니까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싶은 거야. 법 이외에 자기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특권층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권층은요, 특징이 매판성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특권층들은 힘과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라든가 해방 후에는 미국이라든가 힘의 그 논리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은 힘 있는 세력인 거죠. 숭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힘을 숭배하는 집단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응적인 거예요. 그게 한국 특권층의 특징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열패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열패감을 가지고 소위 사대를 하게 되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걸 그럼 풀어야 돼. 그 푸는 게 뭐냐? 국내에서 갑질하는 거야. 일반 국민들에서는 갑질하는 거야. 일본 구구가 생각하는 사고, 인식체계 똑같잖아요. 윤석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예?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 그러니 부역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소위 말해서 군국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얘기했던 거나 뭐가 틀리냐고요.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지금 그 정책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땐 이해가 안 가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고 우리는 이익을 하나도 얻은 게 없고 오히려 청구서만 가져다 왔는데 그걸 협력이래. 그게 무슨 협력이야. 일제 식민지 시기에도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요. 서양의 보수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수님 슬슬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서양의 보수들은 국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국가 이익이 곧 자기들의 기득권하고도 일치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그러니까 그 광화문 촛불을 사면서 그때 국민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나라다운 나라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대외적으로는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국민이 진짜 주인 나라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9년도에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국민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싸울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개싸움은 우리 국민들이 할 테니까 정부는 전공법으로 대해달라. 의정부부터 어느 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처음에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들이 그 당시 뭐라 했습니까요? 미래는 우리 세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들은 끝까지 싸워달라. 그래서 대부분 국민들이 막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그걸 지금 후퇴시키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인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보통의 국민으로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아베한테 세 가지가 고맙다고 한 얘기가 뭡니까요? 하나는 이 경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소부장 부분인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자립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등 떠밀어 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두 번째는 포착예구들 커밍아웃 시켰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일본 경제 규모 3위인 나라잖아요. 우리가 잘 막아내면은 일본에 대한 열패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점에서 너무 고맙다. 땡큐 하면서 그걸 해냈잖아, 우리 국민들이. 네, 좋은 저녁 되세요. 요즘 갑자기 끌고 나가시네. 호흡이 달라지셨어. 막 여기다 탁 끌고 가버리시네.